안녕하세요. 글쌤입니다. 오늘은 4학년 2학기 수학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4학년 2학기 수학은 총 6가지, 6단원으로 나누거든요. 각각 어떤 단원을 배우고 그 안의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쭉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학년 2학기 수학 첫 번째 단원인 분수. 제목은 분수의 덧셈. 같이 적어요. 덧셈과 뺄셈. 그 다음에 두 번째. 적어보세요. 한번 단원의 삼각형. 세 번째, 소수에 대해서 처음 나오거든요. 그래서 소수의 덧셈과 뺄셈. 네 번째, 사각형. 다섯 번째, 꺾은 선 그래프. 그다음에 여섯 번째, 다각형에 대해서 배워요. 여기서 쭉 정리를 해봐서 아시겠지만 4학년 2학기 때 분수와 소수에 대해서 처음 배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항상 그 뒷부분은 그래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꺾은 선 그래프에 대해서 이제 다루게 되고, 그 다음에는 모두 다 이제 도형이에요. 삼각형, 사각형, 다각형. 그래서 우리가 이 도형 부분을 4학년 2학기 때 조금 이제 집중적으로 다뤄보자 라는 게 여기 포함되어 있죠. 그쵸? 그 다음에 분수나 소수에 대해서도 한번 처음 다뤄보자 라는 내용이 이 차례를 보면 4학년 2학기 수학의 차례를 보면은 알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4학년 2학기 1단원 분수에 대해서 한번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원 분수의 덧셈과 뺄셈. 한마디로 분수에 대해서 배우고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배우는 거죠. 그 말 그 자체로. 구체적으로 분수의 덧셈과 뺄셈 부분에서 어떤 것을 배우게 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로 배우는 내용은 진분수의 덧셈, 계산 원리와 형식을 이해하고 계산할 수 있는지예요. 한마디로 진분수라는 개념을 배우고, 그 다음에 진분수 덧셈 할 수 있나 없나를 배우게 되는 거죠. 자, 덧셈을 배웠어요. 그러면 뭐죠? 진분수의 뺄셈에 대해서 배우겠죠. 다 같이 적어봐요. 진분수 뺄셈.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분수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대분수. 자, 대분수의 덧셈 계산 원리와 형식을 이해하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학습 목표예요. 그래서 대분수에 대해서 배우고, 대분수 덧셈 같이 적어보아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받아내림이 없는 대분수의 뺄셈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받아내림이 없는 대분수의 뺄셈 계산 원리와 형식을 이해하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받아내림이 뭐지? 없는 대분수 분수 뺄셈.
한마디로 이제 대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배우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연수 빼기 분수 형태도 한번 해보자 라는 거죠. 대분수 이제 배웠으니까 자연수에다가 빼기 분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배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받아내림이 없는 경우를 이제 4번에서 알아봤으니 이제 받아내림이 있는 대분수의 뺄셈은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를 이제 배우게 되겠죠. 받아내림이 있는 대분수 뺄셈 이런 부분을 배우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겠지만 대충 이제 분수에 대해서 배우고 분수의 덧셈 뺄셈을 배우는구나를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분수의 덧셈 뺄셈, 여기서는 진분수의 덧셈 뺄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진분수의 개념과 진분수의 덧셈 뺄셈이죠. 뺄셈. 진분수 찾아볼게요. 자, 여기 이거 축소는 안 되는데 어떡하지? 양의 분수에서 분자가 분모보다 작은 분수를 진분수라고 해요. 그래서 양의 분수라는 건 이제 플러스 형태의 분수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제 진분수라고 하면은 분수 형태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가 이제 진분수겠죠. 분모가 분자보다 큰 형태, 얘를 진분수. 그다음에 이게 양의 분수. 이거는 뭐 지금은 알 필요가 없겠죠. 어쨌든 진분수의 덧셈 뺄셈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자, 분수의 부분 합이 진분수가 되는 경우, 분수의 부분 합이 가분수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분수를 덧셈을 해봤을 때 만약에 5분의 1 더하기 5분의 2면 5분의 3이잖아요. 그래서 계산 결과도 진분수가 되는 경우, 네, 만약에 5분의 2 더하기 5분의 4를 하면 5분의 6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산 결과가 이제 가분수가 되는 경우, 그렇죠? 그러면 이 두 가지 경우는 서로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다른 점을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지 한번 알아볼게요. 우선 제가 계산은 다 해놨죠. 이렇게 두 개를 더해도 진분수가 되는 경우는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더했을 때, 두 개를 더했을 때 가분수가 되는 경우는 우리가 처리해야 될 과정이 하나가 있죠.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1과 5분의 1. 여기서 진분수와 진분수를 더했는데 가분수의 형태가 나왔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처리 과정이 한 번 더 필요하죠.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꿔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꿔줘야 돼요. 가분수는 뭐고 대분수는 뭡니까? 라는 거죠. 자, 아까 제가 찾아봤죠. 분자가 분모보다 같거나 분모보다 큰 것을 가분수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자가 분모와 같거나 분모보다 큰 것을 가분수. 그다음에 가분수는 자연수와 진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것을 대분수라고 하죠. 그래도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개념을 알아야 되니까 여기서 요게 같거나 또는 요 머리가 크는 경우를 가분수라고 하고, 요 가분수를 자연수 부분과 진분수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이 자연수, 진분수로 표현한 것을 대분수라고 하죠.
말로 표현하기 힘들면 그냥 그림으로 이렇게 해서 자기가 이해해줘도 괜찮겠죠. 그러면 이렇게 가분수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대분수로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요렇게 덧셈을 진분수의 덧셈을 해볼 수 있고, 그다음에 진분수의 뺄셈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뺄셈 같은 경우는 우선 두 가지 경우 간단히 한번 살펴볼게요. 뭐 4분의 2 빼기 4분의 1은 4분의 1 이렇게 해서 4분의 1 이렇게 그냥 빼줘. 분모는 그대로 있고 분자만 빼주게 되는 경우죠. 왜 그런지 아시죠? 그쵸? 뭐 예를 들어서 피자가 이렇게 4개가 있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같이 4개 중에 2조각을 먹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먹은 거, 이거는 친구가 먹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봤더니 요것만 남아있으니까 이만큼 먹었는데 내가 이만큼 먹었어. 그러면 친구는 얼마만큼 먹었을까를 이제 문제로 이제 제시가 되었을 때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죠. 전체가 이건데 여기서 내가 먹은 거는 이만큼. 그러면 얼마나 친구가 먹었을까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4분의 1로 나눈 거는 변함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 조각에서 우리가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 분자만 이제 생각해 주면서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자연수에서 진분수를 빼는 경우를 생각을 해주면 뭐 똑같아요. 얘는 만약에 1 빼기 7분의 2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1이라고 하는 건 요 전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4분의 4, 4개로 나눈 것 중에 4개인 거잖아요. 여기서는 7로 고쳐줘야 되겠죠? 7개 중에 7개가 1이겠죠? 7개 중에 2.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정리를 해보면 이 부분에서 우선 뺄셈은 그냥 뭐 분모는 그대로 있고 그냥 빼주고, 그 다음에 자연수에서 이렇게 진분수를 빼주는 경우는 어떻게 하죠? 얘를 분수로 고쳐준 다음에 이 원래 있던 이 분수랑 빼주게 되면은 계산이 되는 거죠. 알겠죠? 자, 분수라고 하는 건 우리가 왜 배우죠? 분수라고 하는 걸 우선 왜 배우는지 생각을 해볼까요? 여기 귀탱이에 한번 적어볼게요. 자, 분수, 그리고 그 다음 단원에 나오는 소수. 소수 뭐 0.1, 0.02 뭐 이런 거잖아요. 분수는 4분의 1, 뭐 5분의 2 뭐 이런 거고. 이런 거 왜 배울까요? 사람들은 그 숫자를 맨 처음에 뭐 1, 2, 3, 4 뭐 이렇게 이제 정했겠죠. 근데 1, 2, 3, 4로 뚝 떨어질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1.2, 3.4 뭐 이런 식으로 뚝 떨어지지 않은 것들도 있고, 또 추가적으로 뭐가 있죠? 1보다 작은 숫자들이 있잖아요. 0점 몇, 뭐 5분의 1, 2분의 1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표현하고 그런 숫자와 그런 개념을 다루기 위해서 분수와 소수가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수와 소수를 배우는 이유는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사실 1, 2, 3, 4 뚝 떨어지는 숫자만 배울 수도 없고 그런 개념만 가질 수도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작은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기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여기까지 진분수의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배웠어요. 다음 시간에는 대분수의 덧셈, 뺄셈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학 공부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흥미를 갖게 되면 저와 함께 제가 이렇게 그 글씨를 쓰잖아요. 그러면 그냥 지켜보고 있지 말고 한번 써보고 생각하면서 같이 공부하는 수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